Hello everyon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이코스 유형별 영어 독해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8강 어휘 추론하기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쓸 줄 알려면 그 나라 말의 기본이 되는 단어를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바로 이 시간에는 바로 낱말의 쓰임, 단어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나 파악하기 위한 문제 유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묻죠.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면 어법 문제처럼 네모 칸을 A, B, C 3개를 주고요. 각 네모 안에서 알맞는 낱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낱말의 쓰임을 오늘 제대로 파악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어휘 추론하기 문제 유형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자, 오늘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are you ready? Alright then, here we go. 네, 우리 친구들 교재 48쪽 보세요. 교재 48쪽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우리 예상대로 어휘 추론하기 문제 유형 나왔는데요. 자, 이런 스타일의 어휘를 추론하는 문제 형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오늘도 어김없이 3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요. 네모나 밑줄 친 단어가 있는 문장과 그 문장의 앞, 뒤 문맥, 문장 구성을 살펴본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앞, 뒤 문맥, 문장 구성을 살펴본다 이고요. 자, 두 번째 팁은 평소에 자주 쓰이는 반의어, 즉 반대말이라고도 하죠. 파생어,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을 공부해 둔다 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팁은 문맥에서 잘못 사용된 어휘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반의어가 사용되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방금 말했던 이 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좀 아까 봤던 지금 다룰 1번 문제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반의어가 사용됐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팁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문 독해부터 합니다. 칠판 보시면요. Can how you stand affect your success? 오랜만에 짧은 문장이 나왔는데 자, 첫 문장 길이는 짧지만 쉽지는 않아요. 봅시다. can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고 문장 끝에 물음표 찍혀 있어요. 아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how라는 의문사가 있는데 이 의문사가 보통 문장 앞에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문장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선생님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직독직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의문사 how가 나타나고요. you, 주어, stand, 서 있다라는 동사죠. 이런 식으로 how,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혹은 이 주어가 이것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주 유용한 직독직해 스킬입니다. how,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주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혹은 이 주어가 이것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덩어리로 좀 묶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자,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법 혹은 어떻게 당신이 서 있는지가 affect,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당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당신이 서 있는 방법이 당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New research shows posture has a bigger impact on body and mind than we think. 네, 여기까지.
New research shows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끊어볼게요. 새로운 연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직독직해 방법 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무엇을 이라는 말 넣어보자 라고 했죠. 포스처가 더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할 건데요. 일단 posture 무슨 뜻일까요? posture 하면 우리 사진 찍을 때 뭐 포즈 정한다라고 하죠. 포즈, 자세라는 뜻이 있어요. 자, 자세가요. 더 큰 임팩트, 보통 충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세가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어디에? On body and mind. 아하, 몸과 마음에 than we think. 아까 전에 더 큰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 나와줘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라고 직독직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너무 많이 끊어버려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새로운 연구가 보여주기를 자, 자세가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Taking a powerful pose actually changes a person's behavior just as if he or she had real power. 네, 여기서도 문제가 조금 길어졌는데 천천히 해봅시다. Taking a powerful pose까지 끊어보면요. 자, powerful 다들 알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power, 힘이라는 뜻이고 힘이 가득 찬, 즉 힘이 있는, 강력한 이라는 뜻이죠. 힘 있는 포즈, 아까 이야기했던 포스처랑 똑같이 자세, 포즈라는 뜻이네요. 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요. Actually, 사실상 바꿉니다. 무엇을 바꾸냐면 a person's behavior, 쉼표에서 끊어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꾼대요. 강력한 포즈를 취하는 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자, 계속 볼게요. Just as if he or she had real power. 네, 여기 부분에서 다들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좀 유용한 구문을 하나 알아둡시다. as if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he or she 주어 나오고요. 자, had는 동사 have의 과거 형태죠. 따라서 as if 주어 그리고 동사의 과거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 하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마치 이것이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좀 적용을 해보면 그 또는 그녀가 마치 real power,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즉, 강력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꿔준다. 마치 진짜로 그 혹은 그녀가 진짜 real power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라고 독해가 되네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practicing a power pose for a few minutes in private, such as standing tall and leaning slightly forward with hands at one side, led to higher levels of stress. 네, 우리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여기 지금 가운데 짝대기라고 지금 우리 보이시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dash라는 이름이 있어요. dash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어떤 앞내용 혹은 뒷내용을 연결해서 부연 설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염두하고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ing a power pose까지 해볼까요? 연습하는 것은요, 우리 ing 있으니까 뭐뭐 하기,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연습하는 것, 힘 있는 포즈, 힘 포즈, 힘 자세를 연습하는 것은요.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힘 있는 자세 연습하기, 어디에서? 라고 나옵니다. In private. 자, 여기서 우리 private 하면은 다들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private이랑 비슷한 단어가 있죠. 바로 privacy.
privacy를 지켜주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사생활, 사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사적인 곳에서, 즉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분 동안 힘 있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은요 하고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such as 하면은 이와 같은 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standing tall, 자, 키가 큰 그리고 서 있는 이라는 뜻이네요. 즉 키가 커 보이게 서 있는 것. 그리고 leaning slightly forward까지 해볼까요? 자, 우리 lean 하면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기대는 것, slightly 살짝 앞쪽으로 기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with hands at one side까지 해볼까요? 자, 우리 with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 다들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 나오고 as로 시작하는 지금 전치사구가 또 나오고 있죠? 다시 정리. with 그리고 명사, 전치사구가 나오면 이 명사가 이렇게 한 채로 무엇을 이렇게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여기 보시면 즉 손을 어떤 한 사람의 옆에 둔 채로, 자, 우리 사람의 옆은 우리 옆구리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손을 옆에 둔 채로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기대면, 자, 그런 포즈, 그리고 좀 더 키가 커 보이게 하는 스탠딩, 서 있는 자세 같은 것들이 바로 아까 말했던 파워 포즈인가 봐요. 계속 예를 들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예시가 지금 닫혔습니다. led to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led는 우리 lead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예요. lead는 이끌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네. higher levels of stress. 스트레스의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네요. 자, 다시 여기를 좀 정리해 보면 힘 있는 자세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몇 분 동안 연습하는 거. 힘 있는 자세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예시가 나왔어요. 키가 커 보이게 서서 앞쪽으로 살짝 좀 기대는 걸 얘기하죠. 옆구리에 손을 딱 얹은 채로 말이에요. 자, 이렇게 힘 있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이끌었다라고 하네요. 네, 살짝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changes are linked to better performance and more confident behavior. 네. 이러한 변화들은요. 자, are 비동사 나오고 linked, link라는 동사에 ed 붙여서 우리 pp 형태 보여주고 있네요. 비동사 pp 하면 수동태잖아요. 어떻게 되다라고 해석하자고 예전에 얘기했죠. 이러한 변화들은요. 연결이 됩니다.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더 나은 performance, 더 나은 수행으로 연결이 된대요. 그리고 more confident behavior, 더 자신감이 있는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독해 보면서 선생님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한 부분이 왜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힘 있는 자세를 취하면 진짜로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사적인 곳에서 힘 있는 자세를 연습하는 것이 갑자기 더 높은 스트레스를 이끌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다음 문장에서는 아니 이러한 변화들이 더 좋은 수행을 한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과 더 좋은 수행은 뭔가 지금 이치가 맞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독해를 해봤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적절하고 어떤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지 우리 찾아봐야죠. 자, 문제 1번 뭐였죠?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다들 예상하겠지만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아까 A 단어가 뭐였죠? A 보시면 넘어가 볼까요? affect였어요. 영향을 미치다. 자, 이 문장에서 affect라는 단어 적절하게 쓰였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자세가 당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죠. 자, B를 보시면 새로운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임팩트가 여기서 영향이라는 뜻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A, B는 적절한 것 같고, 자, C 보겠습니다. C를 보시면요. private 있었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in하고 private 하면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private 문제 없습니다. 문맥상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아까 전에 언급했었어요. higher 이 부분 좀 보세요. 강력한 포즈를 취하는 것이 정말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놓고서는 강력한 포즈 연습하며 스트레스가 높아져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더 좋은 수행이 돼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푸는 팁에서 그랬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낼 때는 반이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반이어가 나타나네요.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더 좋은 퍼포먼스, 수행이 있고 그래서 더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higher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까요? 2번. 윗글의 제목을 우리말로 쓰시오. 네, 우리 이번 독해에서는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서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진짜로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우리말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말로 정리를 해보면 서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독해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어휘 추론하기 문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문맥을 잘 보면서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앞뒤 꼼꼼하게 따져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시 쉬어가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Hidden Pictures Games 시간인데요. Hidden Pictures, 숨겨진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숨겨놓고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오케이, 다들 준비됐죠? Are you ready? Okay, then start!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receive라고 해서요. 무언가를 받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그림에서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죠? 사실은 선생님, 우리 반의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 임명장을 받다라고 좀 연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Hidden Picture Games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더 재미있는 사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휘 추론하기 독해 연습 2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친구들 교재 52쪽 보세요. 교재 52쪽 보시면 역시 문제 나와 있죠? 어떤 문제 유형 나왔는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역시 낱말이 나왔어요. 어떤 어휘가 맞는지 추론하는 어휘, 추론하기 문제 유형이 나왔죠.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유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모 칸들이 쳐 있고 각 네모 안에서 어떤 게 맞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잊지 마시고 자, 독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면요. Recently, middle school students in Pennsylvania took a test to preview or review the grammar.
네, 우리 지금 갈림길이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최근에요. Middle school students,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냐면 펜실베니아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took a test,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왜 봤을까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자, preview란 단어가 있고 review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 grammar로 완성이 되네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문법을 preview하기 위해서 혹은 review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낱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preview 하면 여기 pre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pre는요, 미리란 뜻이 있고요. 자, view는 보다이잖아요. 즉, 미리 보기라고 해주면 돼요. 미리 보기, 공부할 때 미리 보는 건 뭡니까? 바로 예습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여기 review를 보시면 자, 앞에 RE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다시란 뜻이 있고 view는 역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기, 즉 공부할 때 다시 보는 것은 복습하다이죠. 즉 여기서 예습하다 혹은 복습하다를 우리가 골라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법을 예습하려고 시험을 봤을까요? 문법을 복습하려고 시험을 봤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볼 때는 보통 그 전에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공부 내용을 잘 알고 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시험이잖아요. 따라서 문법을 다시 보기 위해서 복습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계속 봅니다. The grammar had been taught to all students in the study. 네,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전에 공부를 복습하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다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진단평가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전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법이 자 had been taught 우리 다 같이 줄을 치고 메모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had been taught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had라는 동사 나오고 pp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자라고 했죠? 네, 했었었다라고 해석하자라고 했던 직독직해 기억나세요? 다시 had와 이렇게 지금 비동사의 pp 형태가 나오고 있죠? 자, pp가 나오면 했었었다, 대과거,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had been 하고 taught, teach의 pp 형태가 여기 뒤에도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많이들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직독직해법을 가져왔습니다. had pp 나오면 했었었다, 과거 완료의 능동을 나타내지만 had been pp 이렇게 had been taught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되었었다라고 수동의 의미를 가미해서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직독직해 할 때 무리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였고 이게 뭐였고 이 문법적인 사항을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해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had pp 했었었다, had been pp 나오면 되었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잘 명심하세요.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taught는 teach의 pp 형태라고 했으니까 가르침을 되었었다, 즉 가르침을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문법이 가르쳐졌대요. 누구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in the study. study는 보통 공부하다라는 동사 형태만 알고 있지만 연구라는 뜻도 있죠. 자, 그 연구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졌었다. 예전에 가르쳤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다. 이거였죠. 계속. The researchers then asked the students to count the number of language adaptations or adoptions in their last 3 sent and received text message.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researchers, 연구원들이요. 그리고 나서 asked. 자, 우리 ask 나오면 보통 우리 물어보았다라고 많이들 해석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ask 나오고 어떤 대상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로 연결이 되면요. 다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것 하기를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ask 나오고 누구, to 뭐뭐뭐 연결이 되면 누구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count, 세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the number. 아하, 숫자를 좀 세달라고요. 무슨 숫자였을까요? language adaptations 아니면 adoptions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먼저 adaptations라는 단어의 뜻을 보도록 합시다. adaptation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하거나 변형시키는 뜻이 있어요. 다시 adaptation은 적용 혹은 변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adoption은요. 생긴 거는 좀 비슷하게 생긴 단어지만 채용, 채택, 즉 쉬운 말로 골라내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adaptation, 적용, adoption, 채용. 자,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언어를 적용하는 거 아니면 언어를 채용하는 것, 채택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In their last 3 sent and received text message. 아, 그들의, 즉 학생들의 최근 3개의 보내지거나 받은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들 중에서 자, 여기도 좀 길어지니까 우리 좀 정리를 할게요. 연구원들이 그 아까 전에 그래머를 배우고 시험 봤던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여러분들이 받거나 보내거나 했던 문자 메시지 중에 가장 최근에 받은 3개 중에서 자, 언어 적용 혹은 언어 채택의 수를 세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옵니다. 우리 계속 한번 문장 연결해 볼게요. 자, 보시면 For example, 자, 예시가 나와야죠. Language changes such as GR 그리고 8 for great or LOL for laugh out loud. 여기까지 문장이 맞춰지네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잘 몰랐어요. 학생들에게 너희들 보낸 메시지 혹은 받은 메시지 3개 중에 언어 적용된 것 혹은 언어 채택된 것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언어가 바뀐 것 말입니다. such as GR8 하면은 우리 8을 영어로 8이라고 하죠. 요거를 한번 그대로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great가 되죠. 그래서 great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GR8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그쵸? 이러한 언어 변화들 또는 LOL 이거를 롤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LOL 하면 이게 줄임말인데요. for laugh out loud. 하하 크게 큰 소리로 웃다. laugh out loud의 앞글자를 따서 줄임말을 만든 형태예요. 즉 이런 GR8 혹은 LOL과 같은 언어 변화들이 바로 예시로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who send and receive text message with numerous language shortcuts performed poorly on the grammar test. 네, 역시 문장이 좀 길어졌는데 계속 볼게요. The results, 결과가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보여줬을까요? 우리 접속사 net 다음에 끊어주자 라고 했죠. 학생들이요. 어떤 학생들? 우리 관계대명사 나오면 어떤 이라는 말 쓰기로 했어요. 학생들은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 보내고 받고 했던 학생들. 무엇을? 텍스트 messages. 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학생들이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numerous language shortcuts. 아하,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erous 하면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a lot of랑 같은 뜻입니다. 많은 언어 shortcut. 자, short 하면 우리 짧은 이라는 뜻이죠. 짧게 잘려진, 즉 줄임말을 우리 영어로 shortcut이라고 해요. 이거 유용한 단어네요. 언어 줄임말. 아주 많은 언어 줄임말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 학생들이요. 자,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performed, 수행을 했대요. 어떻게 수행했냐면 poorly, 잘 못했다라고 합니다. on the grammar test, 어디에서? 네, 바로 그 문법 시험에서. 우리 아까 전에 문법 시험 얘기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문법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문자 메시지 중에서 최근에 온 것 중에 이런 GR8 혹은
LOL과 같이 언어를 바꾼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 숫자를 세보세요. 라고 요청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정말 많은 언어 줄임말, 이와 같은 언어 줄임말을 썼던 친구들이 그래머 테스트에서 잘했다, 못했다? 네, 잘 못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계속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searchers suggested that use of language shortcuts in text messaging affects grammar choices in more formal writing in a negative or positive way. 자,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Researchers suggested that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접속사 that 다음에 끊어주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suggest, 제안하다죠? 자, ed 있으니까 과거로 할게요. 연구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use of language shortcuts까지. 자, 사용하는 것이요. 언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 어디에서? In text messaging. 문자 보내는 것에서 언어 줄임말의 사용은 자, affect라는 단어 나왔어요. 아까 말했죠? 영향을 미치다 했잖아요.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grammar choices. 문법 선택에서 영향을 미친대요. 근데 어디에서 또 연결이 되네요. In more formal writing까지 보면 자, formal 하면 형식적인 이라는 뜻이 있고 격식을 차린 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격식을 차리는 writing, 글, 좀 격식을 차리는 글 형태에서 문법을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네요. 자, 이제 우리 골라봐야죠. In a negative or positive way. 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negative 하면 부정적인 이란 뜻이고 positive는 긍정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 내용이 어땠죠? 학생들 중에 문자 메시지 함을 딱 열어보니까 보낸 메시지 혹은 받은 메시지 중에 language shortcut, 언어 줄임말을 좀 많이 사용했던 친구들이 문법 시험에서 잘했다고 했나요? 못했다고 했나요? performed poorly라고 했잖아요. 잘 못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 특히 문자 메시지 할 때 언어 줄임말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좀 더 격식을 차리는 글을 쓸 때 문법을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지 문맥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문맥 살펴보면서 단어를 지금 골라봤는데요. 우리 문제풀이 한번 제대로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요.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A로 돌아가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A에 뭐였죠? preview라는 단어가 있었고 review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눈치챘겠지만 비슷하면서 뜻이 다른 단어들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반의어, 파생어 등등을 잘 공부해 두시면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네모 칸에 있는 어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pre는 미리라는 뜻이고 re는 다시라는 뜻이라고요. 자, 미리 보기, 다시 보기, 즉 문법을 다시 보기 위한, 문법을 복습하기 위한 테스트를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review였고, 자, B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문장이 조금 끊겨있긴 한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adaptation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이라는 말이 어려우세요? 그럼 변형은 어때요? 바꿔서 쓴다는 거고요. adoption은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저 있는 것을 골라내기만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계속 언어를 살짝 바꿔서 줄임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GR8 아니면 LOL 같은 것들을 바꿔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어 채택이 아닌 언어 변형을 뜻하는 adaptations가 나와야 하고요. 자, C에서 보시면 네,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언어 줄임말을 텍스트 메시지 쓸 때 쓰면 저 격식을 차리는 formal writing에서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negative를 골라줘야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3번까지 정답이 나와 있나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답이 없고요. 자, 그다음 4번, 5번 중에서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죠. Review, Adaptation, Negative 이렇게 연결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 2번. 위 실험이 시사하는 점을 우리말로 쓰시오. 자, 사실 선생님이 이 독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었어요. 자, 위 실험이 시사하는 점 뭐였을까요? 바로 네, 줄임말을 사용은 실제로 글을 쓸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겠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문자 메시지 할 때 너무 과다한 언어 줄임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마음에서 자, 독해 문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어휘 추론하기 문제 유형 연습하고 풀어보고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알려드린 직독직해법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직독직해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눈에 보도록 할까요? 직독직해법 정리 나갑니다. Shine bright like a diamond. Shine bright like a diamond. Fine light in the beautiful sea. I chose to be happy. You and I, we're like diamonds in the sky.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오늘 어떤 거 배웠죠? 어휘 추론하기 문제 유형 배워봤죠? 어휘 추론하기 문제 유형은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3가지 팁을 드렸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팁은 네모나 밑줄 친 단어가 있는 문장과 그 문장의 앞뒤 문맥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 구성을 살펴본다 였고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파악하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팁은 평소에 자주 쓰이는 반의어, 파생어 또는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을 공부해 둔다 였죠. 아까 전에도 나왔어요. preview, review와 같은 단어들,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adaptations, adoptions 같은 단어들을 미리미리 공부해 두고 있었더라면 아까 전에 다뤘던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2번 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단어 공부할 때 하얀 종이가 까맣게 되도록 계속 쓰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계속 쓰면서 공부를 하면 철자를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어휘 학습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수첩을 골라놓고 그때그때 영어 공부를 할 때 나타나는 모르는 단어들을 쫙 단어장으로 정리한 다음에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이동 시간이나 밥 먹을 때나 뭐 화장실에 갈 때나 뭐 언제든지 틈틈이 나는 시간을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1시간, 2시간 계속 단어 공부만 하면 지겹기만 하고 곧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놓고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갈 때 이동 시간을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3번째 팁 보도록 할까요? 3번째 팁은 문맥에서 잘못 사용된 어휘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반의어가 사용되었는지 살펴본다 였죠. 아까 우리 어휘 추론하기 독해 연습 첫 번째 시간 때 다뤘던 문제가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에서는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살짝 반대말을 나타내는 오답을 껴넣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어휘 추론하기 문제 유형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기 자신을 다 칭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9강 주제 추론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n, good job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